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맥스업 리얼티의 에릭 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늘 법적인 이제 자문을 해주실 변호사님입니다.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손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상업용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트랜잭션 시작할 때는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네네. 예, 옛날 클라이언트나 지금 클라이언트도 가끔가다 그 클로징 서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이 매매하시는 분에게 맞게끔 설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예겠죠. 예, 그럼요. 부동산 에이전트랑 네. 처음에는 네. 그 연락돼서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찾고 네. 찾은 후에는 이제 네. 에이전트가 네. 그 네고시에이션 한다며 네. 그런 다음 변호사를 하셔가지고 네네. course 매매 계약서를 사인하시기 전에 변호사한테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뭐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트랜잭션마다 다 조금씩 틀리니까는요. 그래서 요구하실 거 있고 조심하실 거 있고 네. 그래서 계약서는요. 네. 그러다 변호사님이 네. 그걸 다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랑 이제 뭐 가끔가다 뭐 이거저거 바꾸면서 네. 그런 다음 이제 사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레지던셜 프로퍼티하고 네. 또 커머셜 프로퍼티는 이제 매매 계약서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레지던셜은 저희가 조지아에서는 이제 가르폼이라는 이제 스탠다드화된 이제 서류를 쓰지만 커머셜용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매물에 대해서 모든 이제 기준도 틀리고 원하시는 거나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지금 매매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사시는 분한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So business transaction 아니면 그 property transaction도 되게 틀리니까는요. 네네네. 플라자가 예를 들어서 한 플라자는요 테넌트가 뭐 20 정도 네네. 예,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플라자는 딱 뭐 두 테넌트밖에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매매 계약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조심할 것도 틀릴 수도 있고. 네네네. 트랜잭션 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조심할 게 있긴 있지만 네. we're talking about the law right now. Right. 네, 그러니까는 이제 again 그 매매 계약서 준비하실 때, so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그 한 에이전트가 네. 그 호텔을 매매하는데,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GAR form, the commercial의 그 standard form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네. And then you got exhibits A, B, and C 뭐 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호텔 입장에서는 정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네. 그 친구는 그걸 될 건지 알고 저한테 이거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제가 호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네, 네. 스탠더드 폼을 제가 한번 보내줬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느낀 거, 완전히 틀리구나. 그렇죠. 예. 네. 아마도 그 에이전트 분도 이제 일단은 GAR이라는 어소시에이션에서 내놓은 이제 폼을 활용을 한 것이 아마 멤버였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커머셜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호텔이 됐던 아니면은 뭐 상가가 됐던 아니면 창고, 공장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용도에 맞게끔 컨트랙을 이제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트랜잭션, 비즈니스 커머셜 트랜잭션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Right. 첫째 간단한 거는 뭐 플라자 있는 네. 그 땅이고, 네네. 두 번째는 그냥 그 비즈니스만 네네. 구입하실 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가끔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구입하실 때는요, 네네. 그 비즈니스랑 땅 같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of course 어느 분들은 그냥 raw land, 네. 그 건물 같은 거 없는 그냥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건물 네. 지으시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 계약서가 다 틀려 그게 네 가지가. 네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디테일가 틀리지만은요. 근데 그 정도 variance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detail. 맞습니다. 네. Every transaction이 좀 틀리니까는요. 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그 transaction마다 맞게 계약서를 준비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 이제 뭐 사실 좋은 사례보다는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가 뭐 손님 통해서 얘기 드린 것 중에
원래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처음에 매매 계약서를 사인하시기 전에 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 나중에 곤욕을 좀 치르신 경우도 봤고요. 특히 아마 조닝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That's true. 예. 네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한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 percentage, 그러니까 확률 네. 별로 없지만은요. 네네. 근데 그 있으면은 그 매매 계약금 뭐 네네. 10,000불에서 뭐 20만 불 맞습니다. 낼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0,000불이면은 네. 오케이. 네. 근데 20만 불이 디파짓 돼 있는데 네. 그 타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로 문제는요, 유실리 다 처리할 수 있지만은요, 근데 가끔가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그 셀러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내가 이때까지 그렇죠. 계속 셀러 입장에서 운영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네네네. 은행에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인스펙션 페리od 네. 지나갔고, 그리고 네네. 처음에 매매 계약서를 준비 안 했으면은요, 네. 그러면은 셀러는 못 바꾸겠다고 그러고, 은행은 그렇죠. 론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러면 구입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네. 클라이언트 중에서는요, 20만 불이 그러면은 위험하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예, 수 예, 예. 있죠. 네. So it's a lot of money.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매매 계약서를 하시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절충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이제 매매 계약서가 중요한지 설명하셨잖아요. 매매를 하실 때 이제 테넌트가 있는 네. 예, 이제 건물을 매매하시거나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 계약서가 중요한가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예. 네네. 제가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그 리스를 사인하셔가지고 네. 문제 생기는 거는 뭐 한 10%밖에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it's our livelihood.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 건물을 살 때는요. 네네. 그 인컴 제너레이션 하는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우리 라이프 세이빙스를 그리고 네. 또 our blood and sweat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뭐 10%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10%가 그 잘못되면은요. 네. You lose everything. 맞습니다. 예, 예. 네. 투자를 한 만큼 이제 리턴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Right. 예, 잘못될 수 있는 예. 부분이. 간단하게 플라자 구입하실 때는요, 네. 그 리스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네.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주 입장으로 이제 네, 리스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네. property, location, 그리고 테넌트가 누군지 네, 맞습니다. 리스가 되게 네. 틀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 테넌트가 이 리스를 그냥 termination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그 금반원 증명서라고 해서 이스타플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게 예. 아마 제일 확실하게 예. 그 리스에 대한 부분이 클리어되고 그다음에 돈을 안 낸 게 있거나 예. 테넌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 대에서는요, 네. 그 there's dual fronts.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볼 것도 있지만, 네. 근데 변호사는 서류밖에 안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때는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하죠. 네네. 에이전트는 서류 네. 빼고서는 다 네. 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 다 되게 조심하시고 그 꼼꼼하게 네. 인스펙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팔로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일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간 제약들이 좀 많잖아요. 예. 매매 계약서에 분명히 컨틴전시 이제 날짜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날짜 안에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꼭 그 안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arnest money,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하는 돈이 예. 다 셀러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론 받으실 때는요, 네네. 그 은행이 다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돈에 관련된 것들은 예. 은행에서 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검토하는 건 of course 있긴 있죠. 네. 근데 은행에서 검토하는 거는요 되게 틀려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에 대해서는요. 네네. 리스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첫째, 리스가 아직도 있는지. 네네. 둘째, 얼마큼 긴지. 네. 그런데 뭐 termination 그런 건 별 신경 안 씁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리스가 네네. 그 basically subordination인지 없는지. 그 네네네. 세 가지가 딱 기본이 은행 네. 입장에서. 네네네.
근데 이 기본 볼 때도요. 네. 이제 우리가 inspection period 있잖아요. 네. It could be 30 days, 45 days. 네, 네. 그 안에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행만 믿으면은요. 은행에서 usually 그 what they call letter of intent, 네. 그 letter of commitment. 그렇죠, 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행 변호사. 네네. 네, 그것도 뭐 등등등 할 게 많잖아요. 네네네. 리스는 제일 마지막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30 days, 45 days 금방 지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It's too late. 그러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아니 본인이 변호사를 하려지 그걸 봐야 되지. 우리 네. 일은 아니다. 네네. 우린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네네네. 그 바이어한테 딜리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론이 안 돼요. 맞아요. So,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에 대해서 termination right이 있어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그건 별 생각 신경을 안 써요. 네네. 아니면 subordination이 없어요. 네네네. 오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테넌트한테 가가지고 사인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사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해줄 이유가 의미가 없죠. 그 네, 분들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네. 좋은 일도 아니고 그 네. 테넌트한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못 받으면은 네. 그러면 론이 안 나와요. 그렇죠. Again, 그럼 또 매매계약금이 그러면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해줘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까 팔로업이라고 말한 것 중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Right. 그 리스트대로 빨리 서류를 셀러에게 받아서 리뷰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혹시 뭐 주의할 부분이 혹시 뭐 더 있을까요? 리스에서 테넌 입장에서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땅은 구입 안 하시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식당을 사면서 네. 리스를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리스가 중요한지 안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문제는 뭐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지만요. 네. 근데 그 10%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So 네. 제가 또 한 example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뭐 많지는 않지만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early termination 네. clause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So 그것도 있지만 또 secondary 그 assignment 인수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네네. So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죠.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 그냥 again 클라이언트들이 별 신경 안 씁니다. 네. So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만 보다 보니까. exactly. 네. So 그래서 이제 내가 살 때는요 그냥 다 됐어요. 네네. 오케이. 돼가지고 이제 한 5년 하다가 네. 나는 이제 팔고 싶어 하는 네네. 거예요. 팔고 싶은데 이 assignment clause가 네.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건물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다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얘기 드린 것 중에 안 좋은 예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 이제 계약서 상에 예. 이제 프라이머리 텀이 있고 이제 옵션 텀이라는 게 그것도 있는데 있죠, 예. 제가 들었던 진짜 안 좋은 케이스 중에는 옵션 텀조차 있지 않고 예. 프라이머리 텀이 1년 조금 남아 있는 예. 그런 계약서를 사인하셔서 예. 결국은 1년 조금 하시고 건물주가 더 이상 익스텐드를 해주지 않아서요. 예. 문을 닫은 경우도 봤었고요. 예.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냐 하소연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하는 게 다 서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Right.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오운했을 때 사실 그 원래 이제 팔려고 했던 주인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뭐 리스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못 본 내용 중에 예.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때는 건물 주인이 매매 금액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테이크오버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사셨던 분이 자기는 이런 내용을 처음 본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파셨던 분은 이미 랜로더에게 건물주에게 이제 이미 페이를 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매 계약서가 됐던 리스 이제 컨트랙이 됐던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advice를 드릴 거거든요. 그 커머셜 세팅에서는요. 그 어느 분들은 변호사들이 negotiation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땐 따져요. 네네. 오케이. 뭐 혹시라도 뭐 법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질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negotiation 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벌써 그 리스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안 남았고 네네. 옵션을 안 줘요. 네. 그럼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네. 변호사는
잘 못합니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에이전트가 해야 저희들이 돼요. 이제 Exactly.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 Right. 저희가 이제 셀러에게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되지 않으면 예.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못 사거나 예. 아니면 셀러분께서 니고시에이션을 랜너드와 왜냐면 저희는 사실 떨파리가 되잖아요. Exactly. 그래서 예. 셀러분이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커렉션이 되지 않으면 예. 저도 정중하게 어드바이스를 드려야 되겠죠. 이 매물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unless 바뀌지 않는 이상에. Right.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예.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에이전트한테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기분 나빠하시더라.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예, 그 근데- 아마 예.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Exactly, 그런 예. 일의 어떤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다들 스페셜티라는 게 있잖아요. Exactly. 이분은 이쪽 부분을 정말 전문가고 어떤 분들은 또 이쪽 부분의 전문가인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예. 아마 그분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Right.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잘 설명이 된다면 예. 아마 컨설팅을 할 때 모든 게 아마 얘기가 된다면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화내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제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네, 네. 도와드리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을 수 Right. 있으니까 니고시에이션 하는 게 좋다고 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뭐 유익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건 리걸 어드바이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계시는 좌노 변호사님하고 뭐 컨택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 지금 뭐 커머셜 부동산 또 그 어터니 하시는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맞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바쁘시면 또 일을 못 해주시니까 또 그런 경우는 또 뭐 다른 분들 찾아서 아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한 번 더 초청해서 같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